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께 허황된 건강 이야기나 단순한 위로의 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금 즉시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지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자신의 간 상태가 진짜로 정상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저는 열의 9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봅니다. 나는 괜찮다. 건강하다. 지난달에도 대형 병원에서 고가의 정밀 검진을 모두 받았고 수백 가지 수치가 적힌 결과지를 꼼꼼히 확인했다. 특히 간 수치로 알려진 ST와 R2도 모두 정상 범위였고 의사 선생님도 어깨를 두드리며 건강하니 마음껏 먹고 푹 쉬라고 하셨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계시고 그 차가운 종이 한 장을 건강보증서처럼 여기신다면 저는 그게 오히려 목숨을 가볍게 보는 위험한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서울에서 진료하던 시절부터 이후 부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수도 없이 목격한 비극적인 사례들 때문입니다. 잊을 수 없는 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김 상무님은 자기 관리에 매우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1년에 2번씩 정기검진을 받았고 수치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확인할 정도로 숫자를 신뢰하셨죠.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평소보다 피로가 쉽게 느껴지고 식욕이 약간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받은 종합검진 결과지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결과지를 보지도 않고 맥을 짚고 손바닥을 살펴본 뒤 수면 상태를 물었습니다.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간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 조직이 딱딱해졌거나 종양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상무님은 놀라시며 반문하셨죠. 설마요. 수치가 모두 정상이었는데요. 그러나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2달도 안 되어 심한 복통으로 쓰러지셨고 응급실 검사에서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복수가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설명드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핵심 논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확인하는 간 수치, 특히 ST와 RT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간세포가 파괴되어 안에 있던 효소가 혈액으로 흘러나왔을 때 그 혈액을 분석해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이 수치는 살아있는 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간세포를 보는 것입니다. 간세포가 지금 아프고 손상되고 있어도 아직 대량으로 죽지 않았다면 수치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간에 종양이 생기거나 조직이 딱딱해지거나 지방이 과도하게 쌓여도 세포가 대량 파괴되지 않았다면 효소가 혈액으로 나오지 않아 수치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즉, 혈액은 깨끗하니 기계는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반대로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다면 이미 간세포가 대량으로 파괴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때야 위험 신호가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시점에는 간이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조기 발견을 기계에 맡기면 안 됩니다. 기계가 이상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간은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절반만 맞습니다. 간에는 통증을 직접 전달하는 신경이 없어 아프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전체 기능의 70%가 손실되어도 나머지 30%로 묵묵히 버팁니다. 마치 늙은 소처럼 힘들어도 참고 일하는 장기입니다. 그러나 간이 침묵한다고 해서 몸 전체가 침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체는 인공지능보다 훨씬 정교하고 민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간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다른 경로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잠이 자주 깨거나 입맛이 떨어지거나 피부 변화, 대소변 패턴 변화 등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얼마나 예민하게 포착하느냐입니다. 동양의학의 강점은 바로 이런 미세한 징후를 읽어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부 병변을 진단하는 데 있습니다.
황제내경에도 소개병이 있으면 반드시 겉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간의 이상은 결코 몸속에만 숨어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부로 드러납니다. 그걸 놓치는 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평생 연구하고 전통 한의학의 핵심으로 여기는 간의 5가지 구제 신호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기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몸의 메시지를 읽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오늘 목표입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이미 간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직접 마시고 환자들에게도 권하는 간 해독차 재료와 근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5가지 생명식품, 그리고 비용 없이 실천 가능한 2가지 혈자리 자극법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길고 방대하지만 제가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운과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 열쇠입니다. 스마트폰은 조용히 하시고 노트를 꺼내 꼼꼼히 적어주세요. 놓치면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5가지 신호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 관점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은 해부학 교과서의 피 묻은 장기와 일부 겹치지만 결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내용이 절반도 와닿지 않을 겁니다. 황제내경에는 간을 장군의 자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장군일까요? 한나라 시대 장군의 역할을 떠올려 보세요. 첫째, 외부 침입을 막아냅니다. 우리 몸에서 독소, 약물, 알코올, 화학물질을 해독하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장군이 무너지면 적이 심장과 뇌까지 침투합니다. 둘째, 군수 보급을 관리합니다. 간은 거대한 혈액 저장소로 활동 시에는 혈액을 근육으로 보내고 휴식 시에는 회수에 정화합니다. 셋째, 전략과 판단을 담당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결단력, 계획력, 감정 조절이 간 기운과 밀접하다고 봅니다. 간 기운이 막히면 우유부단해지거나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냅니다. 오행으로는 간이 목에 속합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조건은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랍니다. 몸에서는 신장이 물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욕망, 불안, 공포로 신장이 약해지면 간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하고 사람은 어지럽고 혈압이 오릅니다. 두 번째는 목극토 관계입니다. 나무 뿌리는 흙을 붙잡지만 과도하면 흙을 해칩니다. 정상 간은 소화를 돕지만 문제가 생기면 소화기관을 억누릅니다. 그래서 간이 나쁜 사람은 위장도 함께 약해집니다. 수십 년 위장약만 먹어도 낫지 않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목생화 관계입니다. 나무는 불을 만듭니다. 심장은 화에 해당하고 가는 그 어머니입니다. 간이 깨끗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면 심장은 연료 부족으로 부정맥, 가슴 답답함, 불면 등이 생깁니다. 이제 이해하시죠? 간 하나가 무너지면 위로는 심장을, 아래로는 신장을, 가운데로는 소화를 망가뜨리는 온몸의 핵심 축입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간이 보내는 5가지 치명적 구제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여전히 가장 정확한 진단 기준이며 영상 촬영이나 정밀 검사보다 훨씬 먼저 문제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신호, 새벽 1에서 3시 반복 각성 별표 밤에 잠드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이유 없이 말똥말똥 깨어나고 화장실도 아니고 소음도 아닌데 정신이 번쩍 들어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우 3시가 지나서야 겨우 잠들거나 아예 날이 셀 때까지 버티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깊이 주의해야 합니다. 이건 나이 탓도 단순 신경성 불면도 아닙니다. 간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구제 신호입니다. 왜 이 시간대일까요? 한의학에는 기운이 흐르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2시간마다 특정 장기에 기온이 집중되는데 새벽 1에서 3 쉬는 간의 시간입니다. 건강한 간은 따뜻하고 부드러워 기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간의 종양, 경화, 지방 과다, 노폐물 축적으로 차갑게 굳어 있으면 기운이 튕겨나와 온몸을 깨웁니다. 실제 강남에서 근무하던 한 임원 환자는 3년간 매일 같은 시간에 깨었고 병원에서는 불면증 약만 처방했습니다. 약으로 쓰러지듯 잠들었지만 그건 진짜 잠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간암이 발견되었고 그 3년의 각성은 모두 간의 구조 신호였습니다. 그는 그 신호를 약으로 억눌렀던 겁니다. 오랜 기간 같은 시간대에 반복 깨어난다면 간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방치하면 기다림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두 번째 신호, 특유의 입체취 별표 인체 냄새는 장기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냄새를 위장 문제나 양치 부족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말하는 냄새는 다릅니다. 양치와 가글, 박하껌 후에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곧바로 올라오는 냄새, 썩은 사과나 계란 유황 냄새, 심하면 타는 듯하거나 오래된 생선 냄새가 나는 경우입니다. 샤워해도 양치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를 간독, 즉 간에서 올라오는 냄새라 부릅니다. 간은 최대 해독 공장입니다. 단백질 섭취 후 생기는 독성 암모니아를 무독성 요소로 바꿔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떨어지면 암모니아가 혈액에 쌓이고 호흡과 땀으로 배출됩니다. 이 냄새는 단순 민망함이 아닙니다. 혈액이 독소로 가득 차가니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방치하면 간성혼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냄새가 난다면 간의 두 번째 소스입니다. 세 번째 신호, 피부 변화와 출혈 경향 별표 칫솔질만 해도 잇몸에서 피가 나고 부드러운 칫솔로 바꿔도 멈추지 않거나 부딪힌 기억 없이 다리, 팔에 푸른 멍이 생기고 몇 주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주의하세요. 특히 여성의 경우 월경량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기간이 길어져도 간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간은 혈을 저장하고 조절합니다. 서양의학에서도 대부분 응고인자는 간에서 합성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응고인자가 부족해 작은 자극에도 출혈과 멍이 생깁니다. 더 위험한 것은 문맥압 상승으로 식도, 정맥류가 생겨 대량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간암 말기 사망 원인이 바로 이 정맥류 파열입니다. 자주 멍 들고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면 PTAT 검사 받으세요. 이건 단순 멍이 아니라 간의 경고입니다. 네 번째 신호, 소화 문제와 지방변 별표 기름진 음식 조금만 먹어도 배 아프고 설사하며 대변이 물에 뜨고 잘 내려가지 않으며 기름티가 떠다니는 지방변이라면 간 기능 이상 신호입니다. 간은 담즙을 만들어 지방을 분해합니다.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지방이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목극토로 간 기운이 소화기관을 억누르는 상태라 봅니다. 위장만 치료하면 증상이 반복되고 영양 흡수는 떨어져 몸은 야위는데 기운은 없습니다. 설사 잤다고 위장약부터 찾지 마시고 간을 먼저 살펴보세요. 별표 파트 5. 다섯 번째 신호. 황달, 거미혈관, 손바닥 홍조 별표 눈 흰자가 누렇거나 얼굴이 칙칙하게 노란 황달, 목, 가슴에 거미 다리처럼 퍼진 붉은 실핏줄, 거미혈관, 엄지 새끼손가락 아래 손바닥이 붉게 충혈된 경우입니다. 이 모두 빌리루빈 처리 장애로 생깁니다. 오래된 적혈구가 분해되며 생기는 빌리루빈을 간이 해독하지 못하면 피부 점막이 노래집니다. 소변도 짙은 홍차색이라면 위험합니다. 특히 남성에게 거미혈관과 여성화 유방이 나타난다면 간이 호르몬 조절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신호들은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정밀 검사 받으세요. 해결책, 간 해독차와 5가지의 식품 별표 섣불리 약이나 고가 보조제 찾지 마세요.
이미 지친 간의 화학물질은 추가 부담입니다. 가장 좋은 의사는 여러분 자신이고 최고의 약국은 집 앞 시장입니다. 먼저 간 해독차, 국산 감국, 흰꽃, 10g, 인진쑥, 봄새순, 10g, 구기자 10g을 깨끗이 씻어 보온병에 넣고 뜨거운 물 붓고 20분 우려내 하루 한 잔 드세요. 한 달 꾸준히 하면 입냄새 사라지고 눈 맑아지며 배변 편안해집니다. 5가지 식품, 귤, 하얀 귤락 꼭 함께 먹어 기 순환과 간 습기 제거. 등푸른 생선, 고등어 정어리 연어, 오메가3노 염증 감소, 간 기운 따뜻하게. 원물 귀리, 담즙 흡착해 간 지방 부담 줄임. 십자화과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등 생으로 오래 씹어 해독 경로 활성화. 마늘, 양파, 유황 화합물로 간 효소 활성화, 해독력 강화. 비용 없는 혈자리 자극 별표 태충혈, 발등 엄지 둘째 발가락 사이 오목한 곳, 3에서 5분 꾹 눌러 화 풀고 간 기운 순환. 양능천혈, 무릎 바깥 아래 뼈 앞 오목한 곳, 톡톡 두드려 해독력 높이고 근육 뭉침 완화. 마무리. 오늘 긴 내용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의학은 정밀해졌지만 질병은 더 많아졌습니다. 기계와 약에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 시 6가지 기준을 봅니다. 깊이 자고 개운한가, 배고픔 느끼는가, 대변 부드럽고 뜨는가, 소변 연노랑인가, 목마름 자연스러운가, 손발 따뜻한가. 이 6가지가 맞으면 수치 이상 있어도 건강합니다. 하나라도 안 맞으면 수치 정상이라도 이미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간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5가지 신호로 말합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늦게 자는 습관, 과음, 무분별한 약 끊고, 간차 마시고, 5식품 챙기고, 혈자리 누르고, 마음 편히 하세요. 화는 간의 독입니다. 자연을 따르는 것이 가장 강한 의학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저는 간을 회복하겠습니다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가족, 친구, 어르신들께 공유해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한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간, 좋은 인생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